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무주원 이 수련장 만든 이래로는 최고의 많은 인원들이 오신 것 같아.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수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 그리고 또 저희 도장에서 저하고 계속 같이 하신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가 오늘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고, 아마 우리 대전 유 선생님,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 만큼, 처음은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밟아 가지고 최종까지 다가가는 거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기둥을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걸 갖다 잘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건 딱 세 가지를 목표로 둡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돼서 마음을 딱 잡아야 될 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또 누구인가 하는 이걸 갖다가 먼저 화두를 한번 딱 잡아가지고 그 의문을 한번 해소하려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분명히 나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반드시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내가 누구인가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는 또 누구인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고, 그렇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딱 들어가야 될 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잡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은 충실하게 이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현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인생, 현재의 인생, 미래의 인생, 그걸 갖다가 우리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전생이라 그러는데, 전생 쭉 올라가서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던 인생들에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마지막 모습이 지금에 나거든요. 지금의 내가 마지막 모습이 그토록 원하고 살았던 삶인데, 현생의 삶에서 또 계속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삶에 대한 목적을 정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가치 기준을 잡지 아니하면은 또 다음 생에 와가지고 직사게 고생하고 또 나간다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내가 얻어버리겠다. 자,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인가? 이게 대한 개념을 잡아보면은 자기가 답을 딱 잡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덕도했다 그럽니다. 도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우리가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이제 부처가 한 얘기, 이 강 쪽에, 이 강 언덕에서 저 강 언덕으로 넘어간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그럼 저 강 넘어갈 때 이 강을 넘어가는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헤엄쳐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룻배를 만들어가는 게 있고, 뗏목을 타는 방법이 있고, 통통배를 만드는 게 있고, 별 방법으로 다 가고, 저쪽에서 밧줄을 던져주면 잡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가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편을 찾느라고 저 역시 한 30년을 헤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것이고, 나를 알 것인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것이며,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탁 만나고 끌어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찾고 방편을 찾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어느 순간에 한번 펑 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는 빅뱅을 한번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 빅뱅을 체험하고는 그 다음에서 바라보는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질문들이 안에서 저절로 답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답이 어느 선생이 내한테 질문과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부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막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깨서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내 개인으로 해왔던 방법 이외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해왔는가 해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 한도했다는 사람 다 만나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판을 열었던 그 도단체도 한번 다 다녀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학문으로 해보자고 또 열심히 학문으로 해보니까 아 이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가 딱 잡히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 줄기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나 인간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개념이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개념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답을 먼저 줘야만이 방편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이냐는 걸. 단 한마디로 옛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임내천입니다. 내가 하늘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창조를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으며 파괴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다 하는 이 사실의 답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방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편을 갖다 찾아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땅, 이 장소 여기서 허공을 점유하고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나를 끄집어 당겨 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는 단순하게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절대의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나를 창조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했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창조해 왔던 이 세상 전체를 내가 창조한 그의 진동수에 맞게끔 내 몸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게 두 번째를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미 우리의 답은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창조했던 창조물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땅에 그들과 똑같은 진동수로 몸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음에 그렇다면 내가 하늘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가 혼자서 공부해보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전부 다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스님들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도 그냥 현생계 제옥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딱 한 줄기가 돼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그거는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공자가 될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들은 흘러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만 남아있고 실체는 없으니까 단지 내 의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대한 존재의 그 자체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에너지 전체의 덩어리 그 덩어리 전체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바다로 따지면은 나는 바다고 칠 때 하면 탁 튀어나온 물방울 한 방울인데 그 물방울 한 방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전체적인 성분은 그 물방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짠맛도 있고 뭐 별별 물맛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바다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이지만은 바다 전체더라. 나는 전체이면서도 동시에 일부다. 그 개념을 딱 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제일 처음은 인간의 몸의 가장 중심점에 단전 중에서도 하단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울레차가 올라가는 이 방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몸 전체가 단의 밭입니다. 단은 붉을 단자고 전자는 밭전자입니다. 내 몸 전체가 붉은 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붉은 밭인데 그 중에 아래에 단전이 하나 있고 시작되는 첫 지점에 단전이 하나 있고 가슴에 두 번째로 올라가는 단전이 하나 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맞박 여기는 단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도에서는 딱 세 가지를 칩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래서 하단전은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하단전은 에너지의 총합이고 중단전은 우리 전체를 잇게 한 진동의 총합입니다.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의 총합이고 상단전은 진동을 잇게 한 빛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하기를 아랫배를 정이라 그러고 하단전을 중단전 가슴의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단전 인당 안에 있는 빛의 세계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정과 신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로 세우라 이러는 게 그 정신에 기가 바로 서야만이 정신이 바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를 바로 세우는 훈련을 막보로 들어가는 방편이 있고 정을 충만하게 하는 방편이 있고 신을 밝게 하는 방편이 있으면서 이 각 방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과정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계는 시작하는 제일 첫 단계는 내 이 정과 기와 신을 담고 있는 그릇 자체를 바르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걸 몸이라고도 하고 우리 다른 말로는 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이 기, 이 자체를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운명할 때 그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빛의 세계를 이거를 신이라고도 함과 동시에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성에 이름 붙인 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의 큰 에너지 덩어리로 봤을 때에 전체의 단으로 봤을 때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름하기를 이름 자체를 영혼백이라고도 하고요. 성명정이라고도 하고요. 신기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에 매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 에너지의 중심점이 세 가지가 있구나. 요것만 딱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는 이 진행되는 순서는 하나만 잡고 있어도 올라갑니다. 정수련만 열심히 하더라도 신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기수련만 열심히 하더라도 정과 신이 동시에 되기도 하고, 신수련만 열심히 하더라도 기와 정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몸에 대한 에너지체를 먼저 잡고 기라고 이름 붙인 기공부라고 하는 거나 또는 기공이라고 하거나 기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감정 공부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다른 감각적인 에너지체를 생각과 감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감정은 어떤 게 있냐? 기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정리 잘 해놨죠. 희, 노, 에, 락, 에, 오, 욕. 맞죠? 기쁘다. 희. 노. 분노한다. 성잘낸다. 뿔난다. 에. 사랑한다. 락. 즐겁다. 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슴 탄다. 욕.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이게 우리 일어나는 전부 감정의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부분 다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니까 이 감정 하나가 딱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번갈아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이래 불가에서는 이걸 번뇌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근데 번뇌해봐야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덩어리들이고 이게 마음은 어떤 에너지를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은 감정은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슬프다 하는 건 이제 딱 슬프고 나면 눈물이 줄 나면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몸에 자극을 주고 너무 기쁘도 엄마가 기절해버립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낸 엄마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항상 우리 몸에서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의 그 뿌리, 바닥에 딱 가보면 그 마음이라 하는 곳이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수련과 기공부는 감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 정은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는 생각과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과 감정을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신이라고 이름 부르신 이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수련의 네 과정, 딱 과정 단계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정은 충만하게 하라. 에너지는 항상 넘쳐야 한다. 기, 감정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포용하게 해가지고 넓게 어느 것에 집착하지 마라. 기를 장하게 하라. 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밝아진다. 그 신은 명하라, 밝게 하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자로 만든 놓기를 정충, 기장, 신명. 맨 마지막 과정은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되는 에너지를 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충, 기장, 신명, 화허. 요게 네 가지 단계가 딱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계를 이름 붙인 것은 중국 도학에서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중국 도학을 자꾸 우리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거는 차이가 아니고 중국 도학 그 자체가, 도가 나온 게 이제 제자백가 시대에 도교의 창시한 누굽니까? 도덕경을 지었던 이담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이제 도교의 시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 자체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노담이라는 양반이 환웅 시대에 우리의 선도를 갖다가 중국 전체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 지금 우리 여기에 우주원이라는 이 카톡방에 들어오면 도덕경을 우리가 이제 정 박사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도덕경을 쓴 사람이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선조들이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전 지역에 24개 부족들에게 가르쳤던 도의 전 영역을 한 단어로 압축을 시켜놓은 게 도덕경입니다. 어떤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여러 대를 거치면서 이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도덕경에서 가지고 도를 갖다가 설명한 것이 중국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려와 가지고 글을 쓰는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정립을 한 게 정충기장, 신명, 화허 이렇게 네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삼성조 시대에 환인, 환웅, 당군을 우리가 삼성이라 그러잖아요. 세 분의 성이니까. 삼성조 시대에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충 대신에 보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기는 이미 내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존을 하라. 그리고 기를 아까 제가 다른 말로 명이라고도 했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냈던 생명 에너지의 프로그램. 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었던 내 명의 프로그램을 알아라. 그리고 신명이라고 도학에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선도에서는 통성, 근본되는 마음의 에너지의 본질을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통성을 하라. 그런 다음 마지막 단계는 중국 도학에서는 화허, 그렇죠. 무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우리 선도에서는 공만으로 이름을 딱 붙입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만큼은 네 공적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완수하라. 이게 공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충기장, 신명, 화허 이 레벨보다도 보정, 지명, 통성, 공안. 공안 이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 단계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허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겁니다. 허라고 하는 게, 내라는 존재가 바다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이고, 탁 튀어나온 물방울이 탁 들어서 바다로 다시 떨어져 버리면 거기 물방울이 어디가 존재하냐? 바다 전체다. 이게 이제 화허의 개념이고, 튀어나온 물방울 그 자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물방울과 자꾸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저놈은 크고 작고 얘는 요만하고 나는 크고 더 높이 올랐네 작게 올랐네. 이게 지금 우리라고 이름 붙이진 다른 물방울들의 에너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나는 여기서 탁 튀어올라 물방울에 잠시 머무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역할극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오늘 우리 도반님들 많이 모시고 딱 하는 거 어제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공관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자기 역할에 그렇게 충실하면서 할 줄 아는 것을 잘 하는 것. 그게 공관이거든요. 그 저는 뭡니까? 할 줄 아는 게 이 도의 영역에서 그냥 한번 정립을 해보고 해봤다는 이게 제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이 우리 저 도박 마스코트 요놈은 올라가가지고 지가 할 줄 아는 산 미나리 뜯어오고 이거 뜯어오고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거고 아이 그저 비지로 까는 거는 기가 막힌 선수가 있어가지고 착착착 깔으면서 잘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답을 현장에서 다 얻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바다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물방울을 내가 엄청 잘하고 있다. 그 이미 우리는 벌써 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한다는 사실을 일차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 장하게 됨이 됐고 이제 신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빛의 에너지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사물과 현상계는 빛의 반사작용을 내가 인지할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 모양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은 반사하는 그 구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형성되는 것이지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본질에 동일하게 모양이 터뜨진 게 빛의 반사가 각각 달랐을 뿐이고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그리고 이 방바닥은 방바닥대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각각의 자기 역할에 대한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근본 에너지는 전부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같은 거의 모양을 달리한 이 자체의 빛의 일루미네이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신이 밝아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명이거든요. 그 우리 몸을 가지고 행하는 방편은 정충기장 신명 요 화학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요 세 가지만 충실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허의 영역은 자기가 한번 팍떡 경험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길을 장하게 하는 방법, 신을 밝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수련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해는 됩니까? 예. 예, 예. 자, 정을 충만하게 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왜 기조에 내가 만들었던 이 지구상의 에너지체를 내가 경험을 해보려고 다시 허공에 내라는 모습을 만들어서 왔는가. 제일 첫 번째 경험이 음식의 경험이거든요. 먹이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경험을 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 땅에 나는 식물로 된 것도 먹고 동물로 된 것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으면은 그것들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소화라고 이름 붙였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변형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진동만 뽑아내 가지고 몸에 딱 저장을 시키고 빼내거든요. 그럼 정을 충만하게 하는 제1번이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이죠. 그 음식이고 두 번째 정을 충만하게 하는 게 이 허공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에너지를 내하고 교환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음식과 호흡이 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데 참 우습게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정이 충만하게 안 되는 것이 이 음식과 호흡을 끌어당기는 근본 진동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가슴에 있는 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기가 음식과 호흡을 끌어당겨 가지고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음식의 찌꺼기를 뭐라 그러죠? 성훈아?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의 찌꺼기. 내 몸을 다 음식물에서 싹 빼내고 나면 남아있는 찌꺼기. 쓰레기. 똥. 그지? 근데 호흡하고 난 것도 찌꺼기가 있어. 호흡의 찌꺼기가 뭘까요? 그게 오줌입니다. 우리 아주 웃기게 의사들은 그 얘기합니다. 오줌은 빨간색이 빠진 피라고 그럽니다. 호흡의 찌꺼기입니다. 이게
허공에 있는 이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 뻑뻑하게 차 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가 피부나 코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딱 들어오게 되면은 안에 피를 갖다가 조정을 해 가지고 딱 남아 있는 그 찌꺼기는 오줌으로 빠지고, 입으로 들어갔던 음식들은 하여튼간에 입을 통해 가지고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긴 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빼내는 게 똥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똥과 오줌을 빠지고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액기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음식으로 들어온 저장하고 두 가지 에너지를 합해 줘야 됩니다. 그 정이라는 에너지를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쌀미자에다가 풀을 청자입니다. 쌀미자는 음식이고 풀을 청자는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호흡을 통해 가지고 딱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이 되는데, 저장하는 가장 큰 핵심 에너지가 가슴의 진동 형태, 생각 에너지가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의 영역을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감정의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거든요. 이 수련의 방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냥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내 몸을 만들어낼 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잡식성입니다. 뿌리든 잎이든 줄기든 고기든 뭐든 다 먹어가지고 내 자체로 만들어 오는 것은 먹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음식은 어떤 걸 먹어도 다 되는데, 문제는 방편 중에 가장 큰 핵심 호흡입니다. 이렇게 숨법을 가지고 방편을 삼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기, 심기, 심수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순수 우리말은 몸, 맘, 숨이거든요. 우리 한국어는 한 단어로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몸, 맘, 숨.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게 숨이다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숨법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어느 단체든지 가면 호흡법이다. 요가 수련을 가더라도 호흡법이다. 다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호흡은 음식과 연결시키기 위한 내 생각 에너지를 갖다 정리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그럼 과연 이 호흡 자체에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없어요. 우리 자꾸 이제 호흡을 강조하는 단체에서는 생리학적 호흡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슴에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키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지고 산소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우리 에너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호흡은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에너지냐? 가슴의 기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잡히냐? 체험을 해보려고 하면 기 체험은 합니다. 집중하고 단전을 모으고 운기를 해보고 하면 기가 몸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는데, 기의 원질이 뭐냐 하면 꽤 애매하거든요. 그것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 되겠는 이 바닥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각과 감정에 조절하는 게 숨입니다. 이렇게. 근데 일로 본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조절해주는 이 생각과 감정에 하는 방편이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숨법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호흡법도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숨법을 하고 계속 하면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아주 우습게도 나는 기수련 한다고 열심히 기수련을 했는데 왜 여기서 빛이 나느냐고 빛이 납니다. 웃깁니다. 더 웃기는 거는, 아니 나는 정수련 한다고 해가지고 음식과 호흡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똥구멍 쪼고 명문호흡하고 했는데 왜 머리에서 빛이 나고 가슴에 진동이 오면서 슬프고 눈물이 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충기장 신명은 그 어느 것 하나를 잡고 하더라도 다른 곳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기수련을 하면은 신과 정에도 작용을 하고, 정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 정에도 기와 신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어떤 수련을 어떻게 하더라도 방편을 잡고 꾸준하게 하는 게
1번입니다. 이렇게. 1번을 자, 호흡법을 한다. 기술연을 한다. 마음법을 들어간다. 명상법을 한다.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중심은 자기가 잡을 때는 항상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어디 연결된다는 꼭 잡고 가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기수련이라 이름 붙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앞뒤로 다 통할 줄 알고 몸 수련을 덩하니 해가지고 내가 기와 신과 정을 담고 있는 이 에너지체가 몸의 감당을 못해가지고 몸을 때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게 기술을 하더라도 빛이 보이고 에너지가 찬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항상 담아야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단을 먼저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하단전에 에너지 기운이 차 있어야만이 몸을 움직이는 데 이상이 없고 이 기가 돌아다닐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단을 먼저 만드는 게 기초 중에 기초다. 이걸 제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기술을 해도 좋고 신명기에 왔다 갔다 해도 좋고 천문이 열렸다가지고 백회가 열려도 좋고 임동맥이 열려가지고 몸 전체가 다 좋고 한데 이 몸이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게 전부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눈, 코, 귀, 입, 촉감. 그리고 불가에서 이제 색, 성향, 미, 촉이라 그러잖아요. 이 오감을 영역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이 잘못 비건 우리 그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과정에는 이 5가지 감각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당장 지금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그 코로나지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 감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감각 안쪽을 깨버리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신의 영역이 오거든요. 그때는 무색, 무치, 무감하거든요. 그 감각에 자기가 의존하기 때문에 놓아놓고 감각을 엄격히 하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단전 내단의 에너지가 무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정충, 기장, 신명의 정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태를 만든다라거나 단을 만든다라거나 그렇게 안에 있는 에너지 전체를 갖다 중심점을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른 도판에 가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한다. 차크라라고 뭐 이거 7개의 차크라가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관점이 있고 다 이야기 다 그래 머리 지워버리십시오. 오로지 정충기장 신명으로 간다. 이거만 딱 잡아가지고 정을 충만하게 하는 호흡법은 딱 2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호흡에는 의식이 없다 그랬죠. 의식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없고 의식을 이동시키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의식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의식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에너지화 시키는 그 방법이 호흡이라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전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줄이 있으면 전기는 가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호흡은 전기줄입니다. 이렇게 전기줄 안에 들어가는 의식 에너지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전기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호흡을 전기줄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내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으로 만드는 방법, 심상화를 통하는 방법, 그 다음 회로로 만드는 방법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숨법으로 들어갑니다. 호흡법을 가지고. 호흡법은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회음호흡과 명문호흡입니다. 회음이 어딘지는 보지는 못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죠? 근데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왜? 똥 누면서 거울 대고 딱 비춰보면 회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혈자리 이름 중에 재밌는 게요. 밑에 똥구멍 옆에 있는 거는 회음이라 그러는데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걸 백회라 그러거든요. 그 회자가 무슨 자입니까? 모일 회자죠. 회의한다 할 때 모여서 의논한다고 회의잖아요. 그럼 우리 100가지 혈자리가 다 모인 곳이 백회입니다. 이렇게. 말은 100가지지만은 전체 혈자리가 다 모인 곳이 백회고요. 모든 음이 다 모인 곳. 이것이 회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음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음량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음은 딱 뭉치는 기운입니다. 양은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한의사들이나 어디 음양을 동양학자들을 보면은 음은 냉하고 차갑고 뭐 죽음이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일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뭉치는 것은 음이고 발산하는 것은 양이다. 그렇게 한번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회음이 뭡니까? 다 모인 곳이죠. 다 모인 곳이 이 에너지를 활성화만 시키게 되면은 몸 전체가 몸에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기운이잖아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그 음의 기운 중에 더 다 모인 곳이 회음입니다. 그 회음을, 여기를 갖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딱 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그걸 회음호흡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회음호흡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운동법에는 말이죠. 자꾸 그냥 똥구멍 쪼아라 합니다. 필라테스라고 이야기해요. 똥구멍 쪼아라. 똥구멍 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똥구멍이 죽고 나면 사람이 딱 죽고 날 때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볼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똥구멍이거든요. 모이는 기운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줄하고 똥새 나오고 딱 하고 나서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자체의 에너지를, 모으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몸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 회음에 모으는 에너지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100회까지 같이 열립니다. 이렇게. 왜 내가 이 밑에서 단전 호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밝아지는 빛이 보이느냐 하면 가운데 통로가 딱 뚫려 있거든요. 뚫렸기 때문에 회음만 열심히 딱 회음 호흡만 열심히 잘하고 하더라도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기와 신 자체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회음 호흡을 하라. 어떻게 하느냐, 회음 호흡은? 그냥 앉아서 똥구멍 쪼으면 아무런 호흡이 안 됩니다. 백날 쪼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 쪼았는데 100개를 쪼고 나면요, 이 항문 안에 있는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지고 메가라가 빠져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쪼기만 쪼면요, 우리하고 아프고요, 똥도 잘 안 나옵니다. 그거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 케겔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 줄을 갖다가 잡아주는 호흡을 하면은 안에 단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마 제 유튜브 보신 분 알고 계시겠죠. 꼬리뼈, 모제혈,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꼬리뼈를 당기고 모제혈을 안으로 당겨. 그러면은 가상의 선이 하나의 점으로 되게 되면은 회음은 딸려 올라온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꼬리뼈는 다 아시잖아요. 척추를 바로 펴시고요. 꼬리뼈가 이렇게 딱 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약간 꼬부러져 있습니다. 안으로. 꼬리가 밑이 개 꼬리를 보면은 개 꼬리가 똥구멍을 딱 덮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달랑 덮고 있는 우리 도풍이 같은 경우는 달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떤 짐승이든 꼬리는 똥구멍을 딱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기 위해서는 이 꼬리뼈가 밑으로 처지가 안으로 말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리 들어간 꼬리뼈 끝을 딱 잡고요. 그 꼬리뼈를 갖다가 꼬리 밑자, 화려할 여자를 써가지고 미려혈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엄청 화려한 곳이다. 그래서 미려혈을 딱 이렇게 안으로 당기면서 요게 저 배꼽 아래에 배꼽을 양 손가락을 딱 대가 밑으로 대 보면은 손가락이 딱 마주치는 이 부분이 모제혈입니다. 털모자. 털이 제압을 하는 곳이다. 그 모제거든요. 그래 미려와 모제를 한 가상의 선을 갖다 생각을 딱 해보면은 상생의 선을 딱 잡아가지고 꼬리뼈를 싹 당기면서 선을 갖다가 점점점 좁혀가지고 모제혈과 딱 만나게 해버린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하면은 똥꼬가 싹 딸려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딸려 올라옵니까? 싹 딸려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풀어주면 됩니다. 싹 놓으면 됩니다. 원래의 선으로. 여기서 딸려 올라오는, 똥구멍에 딸려 올라오는 이 느낌이 중요한 것이지 꼬리뼈하고 선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딸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생각을 집중해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꼬리뼈를 당기십시오. 들이쉬는 숨은 잡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내쉬는 숨이 핵심이거든요. 쫙 내쉬면서 꼬리뼈를 딱 당겨주면은 똥구멍이 싹 떨려 올라올 때 왔다 싶으면 왔구나 싶으면 다시 이제 이 선을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괜히 들이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쉬면서 탁. 그 다음에 싹 풀면 숨은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간 만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쉬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줬다 말았다 해보면은 요 선이 만나는 요 한 가운데 부분이 하단전 기해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단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혈자리 이름으로 기의 바다란 뜻입니다. 기해, 바다 해자를 쓰거든요. 거기에 기운이 모이게 되면 이 몸 전체를 온 바다같이 흔들어 다니기 때문에 기해를 활성화시키면 내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걸 이게 회음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시고 몇 개를 저는 하루에 300개를 하라고 꼭 시킵니다. 해야만 이게 기해혈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오는가 안 오는 걸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문호흡입니다. 회음호흡과 명문호흡 요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안에 하단전, 단전의 에너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문호흡 여기 회음호흡 300개, 명문호흡 100개 정도만 하게 되면 온몸이 후끈뜨끈 후끈뜨끈해지고 몸 전체가 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불이 있고 뜨거워져야만이 밝아지거든요. 신이 밝아집니다. 우리 장작을 한번 뗄 때 불을 가만히 쳐다보면 제일 뜨거운 불은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제일 뜨거운 불 흰색입니다. 그래. 바깥에는 붉은색이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노란색에다가 가장 뜨거운 불은 흰색이 됩니다. 이렇게. 인체에 불의 에너지를 많이 집혀가지고 내 몸 전체를 단화시키면은, 단전화시키면은 황금빛이 나오는 때가 있고, 황금빛을 넘어선 본성의 영역이 완전히 진입을 하면 흰빛이 납니다. 그러면은 황금빛과 흰빛을 만들기 위한 그 바깥불은 붉은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 단자를 써가지고 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느낌상으로 몸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땀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몸에 불을 지피는 그 호흡법이 명문호흡법입니다. 몸에 불을 지피는 게 어떤 식으로 지피느냐. 명문이라고 이름 붙이면 생명이 들락거리는 문이거든요. 혈자리 이름이. 생명이 들락거리는 문이라면 어떤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의 에너지는 물과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과 불의 기운 두 개가 한꺼번에 뭉친 곳을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라는 한자가 물과 불의 합성어거든요. 그럼 생명 에너지가 어디에 명문으로 들어오냐. 혈자리 이름은요. 정확하게 우리 요추뼈 있잖아요. 요추뼈. 요추뼈가 5개거든요. 밑에서부터 엉치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딱 세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겠는데 두 번째 뼈와 세 번째 뼈 그 사이가 명문혈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열심히 하면은. 제가 왜 300개 하라 그러느냐. 300개도 안 해보고 어디가 명문입니까? 선생님 찍어주십시오 해가지고 딱 허리 들어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곳에 에너지 들락거리 하다 보면은 하고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계속 바늘구멍 같은 그 느낌도 옵니다. 이렇게 명문들이. 안 해보고 어디입니까? 이라고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고 요추 2번과 3번 그 사이에 명문혈에다가 탁 이미 지금은 뼈와 살로서 딱 덮여 있잖아요. 느낌이 없으니까 상상으로 주사바늘 한번 바꿔자 보십시오. 이렇게. 주사바늘 한번 꼽아봐가지고 그 주사바늘을 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쭉 들어오잖아요. 생각으로. 들이마시는 숨을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주사바늘이 쭉 들어오면 당연히 앞에 배가 약간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나옵니다. 복식 호흡과는 다릅니다. 배를 뿔룩하게 내가지고 숨 들이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사바늘 한번 쫙 들이미다가 하고 주사바늘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배가 당겨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주사바늘을 밀 때는 아랫배가 약간 들어갔다가 약간 당겼다가 요 훈련을 하면서 명문혈을 잡습니다. 요거는 방편입니다. 내단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명문혈 그래 밀어보고 당기고 밀어보고 당기고 이것도 잘 안 되면 자기가 생각하기 쉬운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사를 가지고 돌려보자 빼보자 돌려보자 빼보자 아니 아까와 회음호흡과 동일하게 가상의 선을 잡아가지고 숨길이 쭉 들어갔다가 숨길이 한번 쭉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30번 정도 쭉 하게 되면 미세하게 감각이 잡히거든요. 명문이 잡히게 될 때 몸에 불을 일으킬 때는 말이죠. 그 명문으로 에너지가 딱 들어가 가지고 명문 바로 위에요. 우리 콩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장 바로 그 신장에 그 두 개가 딱 있기 때문에 이 신장을 허파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허파가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면은 가슴이 커지잖아요. 숨 내쉬면은 쪼그라들듯이 등 뒤에 명문들 바로 이 신장의 크기는 전부 자기 주먹 딱 쥐면 딱 자기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딱 등 뒤에 자기 주먹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주먹 두 개가 허파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때는 쫙 커졌다가 내쉴 때는 쪼그라들잖아요. 이때 핵심은 명문혈이 핵심이 아니고 신장이 핵심입니다. 이게 신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신장은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줍니다. 간은 아파도 신호를 보내주고 위장도 아프면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 신장은 장부 중에서도 제일 큰 형님이 돼가지고 아프다는 신호를 절대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에너지를 들락거리게 하다 보면 신장은 활성화됩니다. 신장이 활성화되면은요 신장 이 자체 안에서 근본되는 불의 에너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체 전체가 물과 불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물은 피잖아요. 피 안에 있는 체온이 불이잖아요. 그럼 그 불기운이 어디서 발생돼가 자라나느냐? 당연히 정에서 발생이 되지만 그 정에 있는 그 불은 신장에 관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불을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장이 튼튼하게 되면은 몸 전체는 당연히 잡병은 없어집니다. 왜? 불기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한의학에서는 진양이라고 합니다. 진짜 불이다 그래가지고 신장 에너지의 불기운을 진양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원음, 심장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오행을 이야기할 때는 목화토금수 할 때는 심장이 불, 신장이 물 이렇게 하는데 물 속에 들어있는 그 불기운을 살려내는 것이 명문호흡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회음호흡과 명문호흡 이 두 가지 하는 방법 신장이 협포로 생각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100개 정도만 하면 덩어리가 훈훈하고 뜨끈해지면 정상입니다. 신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느낌 감각으로 회음호흡을 하게 되면은 딱 안으로 들어가서 느낌 감각으로는 그 성과 선이 마주치는 그 부분에 어떤 새알 같은 거나 묵직하거나 동그리 같은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명문호흡을 하게 되면은 불기운이 살아나가지고 후끈후끈해집니다. 덩어리가. 요 감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단 만드는 건 지극히 단순합니다. 생각을 모아버리면 딱 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기초를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가 기라고 이름 붙이는 생각 에너지, 신이라고 붙여진 빛의 에너지 동시다발로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자체만 하더라도 1900살, 7살까지 살았던 환인과 똑같은 우리 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을 충만하게 하면서 기와 신을 동시다발로 일으키시는 이걸로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명문호흡 할 때, 네. 명문에서 이게 어떤 그 기운이 들어올 때, 호흡은 들수 날수 이거는 관계없이 잘 집중이 안 될 때는 들이쉬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문에서 흡 하면서 들이쉬고 호 하면서 내쉬고 이때는 반드시 배를 같이 움직여줘야죠. 흡 하면서 배를 내쉬고 호 하면서 배를 집어넣고. 근데 집중이 되는 분들은 지금 이제 중간 단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신 분들 오로지 생각을 하면 합니다. 생각을. 그러면 호흡은 따라 들어옵니다. 예. 지금 아까는 제가 호흡을 전깃줄을 호흡을 따라서 생각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생각을 따라서 호흡이 들어옵니다. 거꾸로 됩니다. 예. 그건 이제 해보시고 생각을 따라서 호흡이 들어온다 하면 아, 한 단계 올라갔다 하면 됩니다. 기분 좋게.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선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예. 오늘 첫 강 마치겠습니다. 예.